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12월 3일 아침 방송 오늘도 즐겁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글은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신경 쓰며 내 감정들을 낭비할 필요도 없다. 그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 가린 이 밤을 너에게 책 속 글귀로 오늘 아침 방송을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그 한경 비즈니스에서 종부세 대란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아기곰님께서 이제 칼럼을 써 주신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난 세수에 웃는 정부, 임대 물건도 구하지 못하는 무주택자. 상당히 많이 씁쓸하고요. 이제 종부세 고지서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등기로 일단 발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뭐 뉴스에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최근 종부세 대란이라고 할 만큼 역대급 규모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있고요. 최소한 지난해 1조 8천억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거의 한 6조 정도의 종부세가 지금 거칠 예정이고요. 일단 종부세를 내는 이들도 지난해보다 28만여 명이 늘어났고요. 거의 한 94만 7천 명 정도가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종부세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왜 오늘 아침 이야기를 드리냐면, 일단은 이 매년 늘어나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제 이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공시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많이 또 늘어날 거고, 이거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이 또 깊어질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거래할 때 한 번만 내면 끝인데, 이제 종부세라든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하기 때문에 매년 부과되고 그 금액은 점점 불어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내년에 다들 모든 전문가분들께서 또 내년 집값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주택시장에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아기곰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살펴보면, 일단은 신문 기사를 좀 살펴보면 올해 11월까지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정말 한 20% 정도 국민은행 통계 기준 올랐고요. 지난해 상승률도 상당히 높았지만 올해가 가장 높았던 걸로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 관리체제 이후 직후인 2002년이 22.78%에 이어서 지난 30년간 어떻게 보면 이제 둘째로 집값이 많이 오른 해가 올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마 올해 예상률은 내년에 또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20%대에 달하는 집값 상승률이 내년 4월 또 발표될 공시가가 역대급수로 오를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현재 종부세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내후년에 앞으로는 종부세가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당 대선 후보께서 이제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또 대선 결과에 따라 가지고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6억원짜리 주택 세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왔습니다. 한 채는 본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두 채는 4억원씩 전세를 주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의 순 자산은 10억인데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총 자산은 18억이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고, 또 반대로 만약에 이제 임대용 B주택을 팔게 되면 자산이 12억으로 줄어서 종부세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지지만, 만약에 부부 공동 명의라면 또 종부세 비과세 구간에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최근에 또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게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종부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보완이 필요하고 수정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저는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누구나 주택을 보유하기 때문에 종부세를 갖다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으신 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집 한 채 또는 서울이라든지 지방에 집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두 채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조금 재산세도 내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또 종부세까지 또 내야 됐나, 이런 게 약간 또 형평성에
안 맞다라고 또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마 내년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종부세를 강화하는 명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뭐 저도 뭐 다주택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갖다 시장에 좀 내놓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양도세를 갖다 중과를 하는 입장에서 다주택자분들이 이걸 갖다가 내도 다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양도세를 갖다가 완화를 해야지만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물건 내놓을 텐데, 다주택자들이 이거를 세금을 거의 한 70에서 80%를 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안 내놓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양도세를 갖다가 뭐 중과하는 것보다 완화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기획재정부에서는 또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못을 받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리고 급증하는 종부세 부담 현황을 보시게 되면 2017년도에는 정말 40만 명 정도밖에 안 냈고요. 뭐 작년까지만 해도요, 60만이 안 넘었어요. 2019년도만 해도. 그런데 불과 지금 이게 1년 사이에 74만 4천 명이 지금 2020년도는 그렇고 지금 4조 2687억인데, 아마 이게 2021년도가 되게 되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뭐 국세청 고지 기준인데 이것도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뭐 신문 기사를 토대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종부세가 대란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정말 피해를 보는 분들은, 물론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도 피해를 보시겠지만 전세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라든지 임대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 더 전세 물건도 좀 올라갈 거고요. 전세가 거의 사라질, 그러니까 반전세라든지 월세로 많이 변화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부세 대란에 집을 마련하는 무주택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임대 시장에 머물러야 하는 무주택 세입자는 전월세 상승이라는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고, 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다주택자들도 아마 늘어나면서 당분간, 특히 또 내년에는 또 임대 3법에 있는 또 계약 경기 청구권이 2년이 되는 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내년에 전문가분들이 또 전세가 많이 또 올라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보완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또 시세 차익이 적은 매물은 양도세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세 차익이 적은 매물들, 또 똘똘한 뭐 두 채를 갖고 있다가 아니면 세 채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주택들, 좋은 주택을 갖다 가져가고 안 좋은 주택을 시장에 내놓겠죠. 이런 부분으로 있어서 또 이제 많은 또 시장에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양도세 때문에 정말 시장에 매물이 지금 안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내년 뭐 3월 9일날 대선이 끝나고 5월에 이제 바뀌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양도세 구간도 9억에서 12억으로 지금 완화가 지금 될 것 같거든요. 12월 달에 이제 완화된다고 지금 국회가 거의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비과세 9억에서 12억은 충분히 될 것 같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좀 하기 좀 힘들고 아마 내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제 예상이 조금 빗나갔는데 어찌됐든 간에 9억에서 12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양도세 완화라든지 또 반대로 또 이제 이런 종부세 관련해 가지고도 분명히 어떤 또 보완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이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정말 더 심해질 것 같다라는 아기곰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앞으로 정말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집이 있는 자와 집이 없는 자, 이 대립구도가 조금 더 심해질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번 종부세 대란의 승자는 정부다. 지난해 대비 정말 4조 원 정도가 가까운 세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원래 계획과 상관없이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만 하는 다주택자는 정말 힘든 상황이고요. 그러나 더 큰 이제 문제는 다주택자 옆에 있다가 말 그대로 이제 다주택자의 집을 살 수 없어가지고 계속 임대로 살아야 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이다라는 말씀을 아기곰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스마일도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국민들이 종부세가 이게 나오고 미치는 영향이 정말 없을까? 라고 정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간단하게 머니투데이의 류원혜 기자님께서 월세 90만원 받는다고 종부세 내가 2% 부자나 63세 호소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2주택자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63세 여성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비싼 것 안 먹고 비싼 옷 안 입고 절약을 해서 이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노후 생각해 가지고 일단 집을 갖다가 이제 한 채는 집을 본인이 이제 거주하고 있고요. 한 채는 이제 세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2주택이기 때문에 이제 공시가격이 6억이 넘어가는 거니까 이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포함해가지고 이제 월세 받고 하는 게 한 270만 원으로 이제 한 달 꾸려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공시지가가 8억 2천이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갖다가 내라고 이제 고지서를 발송한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는 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예를 들어서 노후를 갖다가 정부라든지 자식들한테 손을 갖다 안 벌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돈을 모아가지고 뭐 내 집 마련했고 내 집 마련해서 이제 또 투자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2주택이 됐던 분들이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남들이 부동산 재테크 안 할 때 부동산 재테크를 했었던 뿐인데 집값이 올라서 이렇게 종부세를 갖다가 부과를 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지 말고 그냥 있는 거 다 쓰고 정말 예를 들어서 정말 뭐 국가에 그냥 뭐 기초생활수급자로 있으면 이게 맞는 건지 그러면 국가에서 다 먹을 거 주고 돈 주고 집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조금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더 그런 것들이 동기부여돼서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안 가고 예를 들어서 뭐 두 끼 먹을 거 뭐 한 끼만 먹고 이렇게 젊은이들이 20, 30대가 열심히 살아서 내 집 마련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근로소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재테크를 했던 건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부메랑으로 날라와서 다시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집을 두 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집을 갖다 안 사시고 예를 들어서 무주택으로 계시는 분들 중에 전세 20억 30억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분들한테 세금을 한 푼도 부과하지 않고 집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세라든지 뭐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 또 심지어 이제 종부세까지 이게 정말 2%만 해당되는 건지 저도 어떨 때는 야 이게 앞으로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금 갈 것인가 상당히 걱정도 되면서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방송에 이야기 드리는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분명히 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일단은 이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젊어서 열심히 산 게 죄인가? 나이가 젊어서 일하고 벌어서 내면 억울하다는 생각 덜 들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 최근에 저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집이 있는 분들은 그냥 그 집에 이사 안 가고 거주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집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계속 이사라든지 또 집값, 집세 올려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집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집을 갖다가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그냥 뭐 너네가 집이 있으니까 종부세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이분들이 어느 날 하늘에서 그 집을 갖다가 뭐 갑자기 뚝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본인들이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열심히 살아서 집장만을 해서 2주택이 된 거고 그렇게 해서 노후 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제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월세를 받아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까지 종부세를 내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정말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할 방법이 정말 이혼하고 월세 인상밖에 없는데 정말 요즘에 이렇게 또 이혼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일단은 기획재정부에서는 뭐 종부세 대부분이 법인과 다주택자가 부담하고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밝혔는데 제가 봤을 때는 2%는 넘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방금 전에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말 집값은 얼마 되지 않은데 두 채가 있어서 뭐 6억이 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어차피 1주택자 같은 경우도 지금 양도세를 갖다 12억을 갖다가 9억에서 12억으로 이렇게 변환을 했기 때문에 전환을 갖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2주택 같은 경우에도 공시가격 6억이 아니라 한 9억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조심스럽게 오늘 드립니다. 물론 제 이야기에 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부에서 국민들을 편을 나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전에 임대 3법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의의 그런 집주인들이 계속해서 살게 해줬는데 지금은 또 선의의 집주인들도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부에서 정말 편가르기 그리고 세금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거두려고 생각을 갖다가 하는 것밖에 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좀 씁쓸하지만 아침에 방송을 좀 드렸습니다. 아무튼 종부세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도 전문가분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종부세 대란이 주택시장에 앞으로 많은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 종부세 문제만큼은 내년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오늘 방송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